반갑습니다. 박소장에 간다 박준철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경주에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며칠 전부터 경주에 교리김밥이 먹고 싶다는 애들 요청도 있었고 해서 임장 겸 김밥도 사 먹고 할 겸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사실 해당 경매 물건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단독주택이고 건축물 대장에 면적하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면적 자체가 또 다르고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사용하고자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경주시에서 여기 고도지구, 또 경관지구, 경관특화지구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밸류맵이나 부동산 디스코 같은 거 실거래가만 보시고 또 여기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굉장히 투자성이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장점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되게 단점이기도 한데 경주시의 시책이나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제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무려 1억 2천만 원씩, 9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상세하게 털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 박 소장과 함께 황리단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으면 렛츠 고! 기본적인 사항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 타경 2922,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431-3, 물건 종별은 걸린 시설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건축물 대장에 보면 약 13.5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97.1평, 건물 면적은 62.38평입니다. 감정가는 12억 8,620만 5,800원, 최저가는 70%인 9억 34만 4천원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디스코나 밸류웹에서 실거래가를 살펴보시면 토지 97평인데 9억이니까 평당 1,000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97.1평 그대로인데 여기 보면 1층 점포라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7.86평, 5.75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인 겁니다. 사용성인은 1942년이라고 되어 있죠, 무려. 근데 밑에 여기 보시면 점포가 여러 칸이 있고 창고도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합쳐보면 48.76평입니다. 161.2제곱미터는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경주시 건축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수성이라든지 정축, 신축 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나 확인했는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10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고도지구이고 또 경관특화지구라서 경주시에서 요구하는 한옥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짓더라도 한옥 스타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구라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현황이나 감정평가 요항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또는 입지 분석을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지금 조사된 임차인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등기부 현황을 통해서 말소기준권을 찾아보면 2018년 11월 22일 날 소유권이고요. 동일한 날짜에 건조당이 들어왔는데 이게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처음에 인트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실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선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가고 있다가 이쪽이 지금 황리단길 메인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이쪽에서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가서 또 해당 경매 물건 여기입니다. 이 라인을 이렇게 쭉 가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오시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방해되니 저는 잠시. 여기가 황리단길에 북쪽에서 남쪽 그리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메인 사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핫한 곳이고 제가 찾아간 날은 평일이었거든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세븐일레븐 보이시죠? 지금 차가 내려오는 저 위쪽에가 메인 거리이고 이 왼쪽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또 메인 축의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해당 경매 물건 바로 옆에는 한옥 스타일의 카페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약간 문방구 소품샵 같이 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던데요. 아마 임차인이 없으니까 주인분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변에 지금 가게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저런 가게들도 매매 가격 평당 2,000, 사거리 코너는 평당 4,700 정도 됩니다. 호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본 건물이 있는 곳이 과거에 구주택이 있었던 13.5평 정도 되는 부위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지금 보이는 왼쪽과 지금 안쪽에 있는 건물, 여긴 지금 비교적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를 로드뷰를 보니까 2018년도까지도 이 건물이 있더라고요. D자 모양의 건물이. 그리고 2016년으로 돌아가니까 이 건물은 무슨 다른 실비집인가 건물로 로드뷰에 나오던데, 황리단길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성장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건물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건데, 이런 식으로 지을 경우에 담장 없이 하면 9천만원, 담장이 있을 경우에는 약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 또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황리단길의 시작점은 내남 내거리란 이 지점에서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길이었고요. 여기가 조금씩 유명해지면서 그 다음 큰 거리가 여기거든요. 저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 쪽으로 또 거리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여기가 이제 임대료가 높아지고 매매가격이 높아지니까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번져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원래 경주에서 전통적인 관광지는 이 근처에서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경주 첨성대였거든요. 첨성대였는데 지금은 이쪽에 보다는 뭐 이쪽 황리단길 쪽의 관광객이 뭐 한 10배 정도 많다고 볼 정도로, 사실 뭐 젊은 세대들이 첨성대 가서 사진 한번 찍겠다는 거 말고는 딱히 뭐 거기서 뭐 시범빵을 먹겠습니까? 쫀득이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사진 여기 왔다라는 것, 뭐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황리단길을 즐기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뭐 10배, 20배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관광이란 것은 이미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고요. 철저하게 여기 황리단길 위주로 상권들이 형성된 건데, 주변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상권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외지인들로 다 채워져 있다더라고요. 그만큼 뭐 손바뀜이 많이 생긴 거고, 과거 실거래가 보시면 뭐 200만원, 300만원? 근데 지금 실거래가를 이제 바로 살펴보러 갈 건데, 보면 놀랍죠.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여기는 지금 실거래가 표시가 없는데, 사실은 이 건물 토지가 97평에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13.5평짜리가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맞은편에 보시면 19년 1월에 평당 1471만원이죠. 대지 47평에 연면적 33평, 무려 1973년도 지어졌고 1층인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경관지구에는 2층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 1층 또는 2층이고 오래된 주택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볼까요? 평당 1918만원, 대지 41평에 연면적 21평, 여기 2층이죠.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도 점이 하나 찍혔네요. 여기는 1219만원입니다. 여기도 48평, 연면적 17평, 1973년도 1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00, 1200, 1900, 여기는 1608만 5천원. 다 봐도 비싸지만 대지 78평, 연면적 28평, 79년도 1층. 여기도 그냥 잡아봐도 1500, 1300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여기 지금 코너에 있는 여기는 뭐 4,700만원 매매 호가입니다. 여기 메인 라인에서는 평당 1000 이하 없고 1200, 뭐 1300, 1600 이런 식이거든요. 현 경매 물건이 97평이 9억에 나와 9억 초반에 시작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보여지는 건 사실이죠. 앞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최저 매각 가격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건을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보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보도 보증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담장 대문까지 포함해서 신축이나 개축, 전축하는 경우에 공사비 50% 범위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담장 대문을 하지 않겠다 하면은 총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1억 1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 부서에 제가 전화해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그냥 제곱미터당 약 40만 원 정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 최대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한 개 부서에서는, 부서명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좀 완경 뭐 좀 특이하던데요. 여기서는 여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는 담장을 포함하지 않으면 9천만 원까지, 또 담장하고 대문까지 다 포함해서 한옥 스타일로 지으면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답니다. 다만 경주시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되고, 또 5년 이내에는 그 양도, 매매, 정려 이건 안 된답니다. 물론 자기가 죽어서 상속되는 거는 불가항력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매매를 통한 양도나 정려를 통한 양도나 또는 임대차까지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처음 신청했던 대로 한다는 조건으로 5년 유지해야지만이
이 환수되지 않는 거니까 경주에 주소지를 두고 뭐 자기가 살면서 어떤 장사를 하겠다. 뭐 이건 근린 시설도 지원된다 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당근에 대해서 실거래가 메리트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경주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당근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채찍도 있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경주시에 보면은 고시공고에 보면 여기 제목에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여기 지금 주택과에 보시면은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뭐 이런 거 반송되고 공시송달을 하는 거 이게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 열 몇 건 찾아봤는데 지금 경매 물건이 나오는 해당 경매 물건은 아니지만 사증동이라고 하는 여기 일대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누가 신고를 했든지 뭐 아니면 관공서에 적발된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으로 사용할 때는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근린시설로 이용되고 있을 때는 경주시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20%의 가산금을 물릴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1,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경매 물건의 위반 면적이 161.2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약 한 48평 정도 아까 되는 그 위반 건축물 근린시설로 돌리면 이행강제금이 최소 1,000만원에서 거의 2,0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 담당 공무원한테 물었을 때 자기도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1, 2천만 원 이행강제금이 매년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이다면 경주시 통합검색에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현황이라고 치면은 친절하게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나오거든요. 2023년 12월 31일 그리고 2023년 9월 30일 그리고 6월 30일 3월 30일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4사분기 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4사분기에 불법 건축물 이해강제금 부과 현황이 457건에 23억 800만원 이상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뭐 다툼으로 민원을 넣었던 아니면 관에서 발견을 해서 했던 어떤 한 분기에 457건이라는 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기본 정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 자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네, 아까 현장 영상과 제가 가치 분석 이런 걸 진행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실거래가 측면에서 지금 최저 매각 가격 자체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당근 역책도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당근 정책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경주시 고시공고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위반 건축물로 잡히면은 이건 계속 가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분은 법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4배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조례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영리시설로 이용될 경우 20% 가산금을 물리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1,000이든 2,000이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여기서 월세가 뭐 한 2천만 원 정도, 1,500만 정도 나온다, 뭐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러면 뭐 1년에 2천만 원 이행강제금 별 거겠습니까? 내고 나는 끝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서 낙찰받고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뿐 아니고 양성화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이 정도 면적에서는 양성화가 불가능하다고 건축가에서 답을 줬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 부셔내고 새롭게 경주시에서 지원 정책이 있다 하니 한 1억 2천에서 9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뭐 2층 8억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자는 개인의 자금 사정과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히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개인의 성향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시의 황리단길로 유명한 근린시설 경매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투자성 있는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